2024년 7월 29일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제가 미국 이벤트 변수에 집중해라, 미국 이벤트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얘기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33.63포인트 상승한 2765.53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거의 4,500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77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은 4,853억 매도를 했는데 소폭 반올림했기 때문에 아마 개인이 거의 4천 그 외국인과 기관이 5천주 넘게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1451억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1000억, 기관이 462억 매수를 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10.43포인트 상승한 807.9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확인을 잠깐 해보게 되면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 저항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항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포인트가 810포인트예요. 그래서 810포인트 위로 올라가야지 다시 한번 830포인트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반사이익을 좀 거둔 그런 이슈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쿠팡 TMF라고 얘기를 하죠. 쿠팡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팀원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서 판매자가 이탈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쿠팡 같은 대표적으로 그냥 쿠팡인 거죠.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관련주는 상승을 했고요. 지난 주말에 그 정부에서 피지사한테 니네들이 어느 정도 환불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자결제주는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조 가까운 자금이 문제가 좀 터졌기 때문에 피지사 같은 경우는 환불을 해주고 그 돈을 언제 받느냐 이거죠. 소송을 하고 그 소송을 한 후에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정부에서는 피지사가 일부 감당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피지사 같은 경우는 실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결제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동일하게 흐름을 보게 되면 역시 미국의 대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화나 관련주는 상승을 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남북경협주는 하락을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해리슨 부통령을 지지하겠다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오늘 나왔던 뉴스 확인을 잠깐 해보게 되면은 거의 지지율 확인해 보게 되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공화당이 완전히 우세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트럼프 테마로 엮여 있던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남북경협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계속 진행을 해 봐야겠죠. 그때마다 변동폭이 있어서 등락할 수도 있고 급등할 수도 있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아침부터 동해석유 가스전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서 다음 달 해외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투자 주관사 선정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한선엔지니어링이라든가 화성밸브,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밸류업에 대한 이슈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증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은행, 손보, 생보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지주사도 역시 밸류업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현대 GNF 홀딩스라든가 삼성물산, 한국금융지주, 한화, LG, GS 등 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효상 같은 경우는 뭐 좀 HS 효상이 있고요. 일반 효상이 있는데 분할을 하다 보니까 지주사에 대한 수혜는 전혀 뭐 이벤트로 확인이 되지는 않았던 사항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관련주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서 오늘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조선 기자재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뭐 최근에 2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HJ중공업, HD 현대미포, 조선 뭐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피팅 업체 같은 경우는 조선기자재에 대한 이슈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그런 이슈도 함께 포함을 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서부의 최대 K-팝 축제 K-콘 LA 2024가 지난 26일 날 LA 컨벤션 센터에서 막을 열었는데, 올해 행사의 또 다른 주인공이 K-뷰티인 것으로 전해지게 되면서 화장품주가 상승을 했고요.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현재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비축할 것이다,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을 팔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으로 엮인 게 뭐 대선 후원금을 그 가상화폐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이슈가 뭐냐면 트럼프 NFP가 있어요. NFT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팔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와 연관돼 갖고 가상화폐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에 대한 뭐 상승, 뭐 후보에 대한 공약, 이런 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가 역시 트럼프 관련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UMA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인근 사마린다 공항에서 지상과 항공을 통합한 모빌리티 기술을 실증하는 공개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도심 모빌리티 관련 쪽으로는 실적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뭐 기대감 때문에 지난주에 그 미국에서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쪽으로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파가 한 일주일 지나갔고 국내에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건설주가 상승을 좀 했습니다. 제가 뭐 그동안 건설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자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요. DLENC도 2.77%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전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야지만 본격적인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뭐 박스권으로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36,000원 돌파하게 되면 37,5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7,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39,5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36,000원 돌파 시 37,500원, 37,500원 돌파 시 39,000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을 받으면 어디까지 떨어질 건데 32,0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뭐 손절가는 지금 기준으로 33,700원, 33,800원, 33,8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 GS건설도 있죠. GS건설 전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이 2만원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2만 원 돌파를 하게 되면 말씀드릴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2만 원 부근을 터치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내일 한 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돌파를 하게 되면 2만 2천 원대까지 일차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 리포트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2만 원부터 2만 5천 원대까지 다양하게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1차적으로 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00원대까지 좀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대건설도 뭐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박스권으로 여전히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35,000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유하시는 분들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HDC 전 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서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를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여기 확인해 보게 되면 이전에 지지 나왔던 여기 있죠. 여기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요거 돌파를 해야지만 12,5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져요. 지금 10,000원이 중요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00원. 이 10,000원 돌파를 해야지만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때문에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저항을 지금 확인해 보게 되면 이렇게 저항이었어요. 이 저항 돌파라고 추가적인 상승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25,000원대까지는 상승할 겁니다. 25,000원을 돌파를 하는지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저항은 32,500원대까지니까 25,000원대까지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 25,000원 돌파하게 되면 32,5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계룡건설도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계룡건설은 아직 제가 원하는 매수 타이밍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에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돌파 시도하다가 좀 눌렸는데 15,500원 돌파 시에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5,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박스권 역시 돌파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15,500원 돌파 여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 제가 그 한미글로벌도 얘기를 좀 해드렸었거든요. 한미글로벌 뭐 물론 매수 타이밍은 안 나왔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안 나왔는데 오늘 조정을 받을 거는 뭐 트럼프 관련 이슈인 거죠. 그렇죠? 뭐 재건 관련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4%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트럼프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하나 정도 더 얘기를 좀 해드릴 만한 건 SY예요. 모듈러 주택을 만드는 SY인데 뭐 여전히 뭐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일 오늘 저가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SY까지 일단은 말씀을 좀 해드렸고 오늘 악재가 나왔던 종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종목은 이제 TYM인데 TYM 김다운 대표가 시세 조정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TYM이 매출을 과대 계상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원래 그 수출을 해야 되는 게 탄소 문제가 있어요. 환경 문제가. 그런데 그 환경 문제가 있어서 국내에 뭐 팔아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좀 매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든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TYM을 얘기를 해드렸을 때 저점을 얼마를 얘기를 해드렸었냐면 이전에 저점을 이탈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그 가격이 4,100원이었습니다. 이 4,100원은 이탈을 하게 되면 뭐 악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줄였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오늘 뭐 떨어진다라고 매수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냥 제가 예상하는 건 2,2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하자 뭐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지난 주말에 악재가 나왔던 종목이 하나가 있었는데 오히려 상승한 종목을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S-오일이 지금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불났죠? 불나게 되면서 뭐 제2 PX 공정 중단 뭐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뭐 이상하게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66,000원은 손절가 그냥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이게 악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69,0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다시 한번 뭐 8만 원대까지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66,000원 이탈 여부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밑에는 제가 그 블로그나 카페에만 올려드린 건데 EM택이라는 종목을 제가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제가 방송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차트로만 그냥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 전에 계속적으로 저항이 형성되었던 게 29,500원이었는데 오늘 뭐 29,500원 부근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1차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조정을 좀 받으면 3만원 부근에서 매수하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만원 부근에서 매수하셔도 괜찮다. 단 손절가를 얘기를 해드리는 건 28,800원 28,8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면 되고요. 손절가 매수는 3만원이죠. 매수는 3만원 목표가는 36,000원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36,000원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관심 종목으로 눈에 살짝 띄더라고요. 박스권을 형성을 했다가 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11만 5천원 부근 때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리뷰주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건데 이거는 지금 저항 돌파 시도하고 있어요. 돌파 시도죠. 시도. 중요한 건 안착이에요. 안착.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내일 10분봉에 따라 달라져요. 장 시작하고 10분봉에 아침 9시부터 9시 10분까지죠. 10분봉 고점 돌파 심했습니다. 고점 돌파. 그러니까 내일 한 번 더 상승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그래서 내일 현재가 1,900원인데 11,500원에서 10분이 끝났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시 10분인데 10만 1,500원에 딱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10만 1,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단 돌파하지 않으면 매수 안 합니다. 매수 안 해요. 그 다음 날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물리게 되면은요 88,0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88,000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손절가를 좀 하나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손절가는요 오늘 저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점 최소 확인을 해보게 되면 99,000원 99,000원은 손절가 잡고 대응. 손절가 11만 5천원은요. 목표가 매수하는 방법은 9시에서 9시 10분봉 확인하고 9시 10분봉의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 매수입니다. 이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라리스 AI 오늘 뭐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정해진 가격이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입니다. 8,220원. 그렇죠? 8,220원 돌파시 매수. 돌파시 매수. 손절가는 3% 잡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손절가 3%. 손절가 3%. 목표가 1차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은요. 저는 이거라고 봐요. 9,200원. 9,200원
단기 목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종목이 90개가 넘게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종목이 몇 개 안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솔리드가 나왔는데 올해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 3분기, 4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난 금요일 날 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하나증권에서 2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이게 뭐 나와 봐야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으로만. 그래서 내일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매수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오늘 고점 부근 5,240원, 5,240원으로 얘기를 할게요. 돌파 시 매수, 돌파. 이게 매수입니다. 매수고 손절가는 뭐 5,500원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목표가가 5,500원입니다. 단기. 그래서 5,500원 돌파할 때 하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손절가는 여기에요. 여기 5,150원은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리뷰, 프리뷰 빠르게 말씀을 좀 해드렸고 제가 앞서 미국의 이벤트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이벤트를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역시 FOMC 회의입니다. 30에서 30일 날 열리고요. 금리 인하는 9월 달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의 2분기 실질 GDP 증가율이 뭐 전분기 대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골디락스 기대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야 할 명분이 작아진 셈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2분기 주요 고용 지표도 잇따라 발표를 하게 되는데 7월 비농업 부문 실업률이 전월과 같은 4.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업률이 예상보다 더 높아질 경우에 패드는 예상보다 강한 경제와 냉각하는 고용 지표 등 상충하는 경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만약에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 금리를 인하해야 될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AMD, 퀄컴, 인텔 다 반도체 기업 혹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10일 이후 약 한 3주 동안 12% 하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20%가량 떨어졌을 때 조정 국면에 진입한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단기간 내에 급하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품이 낀 게 아니냐 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실적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우려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주가가 조정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실적 자체를 주가 자체를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이벤트 무조건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7월 29일이에요. 뭐 7월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이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 다행이긴 한데 오늘 아마 미국에서 내일 FOMC였기 때문에 조금 횡보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선물 보게 되면 지금은 상승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